안녕하세요. 지구촌 기막힌 스토리 지막스 79회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니와 복성 안녕하세요. 제니와 복성 이게 뭐임? 뭐임? 이게 뭐임? 나 별 생각이 없었네. 와. 제이님 저희가 어떤 팟캐스트인가요? 예. 네, 저희 수다쟁이 부부가 해외의 재밌는 사연을 찾아서 소개하는 팟캐스트입니다. 정신이 없네. 제가 제니고요. 제가 복숭아입니다. 네, 남자가 복숭아고 제가 제니입니다. 당신 와이프가 제니요. 예. 이름이 헷갈리네. 참. 이게 어떻게 그렇게 되지? 안녕하세요 제니와를 그냥 평소에도 이렇게 번갈아 하면서 자기가 안녕하세요 하고 제니와 복수입니다. 이것도 자주 하는데 어떻게 이러시죠? 될 수도 있죠. 팟캐스트 구독 잊지 마시고요. 네. 좋아요. 알아서 수습하슈. 좋아요. 가지가지하네. 아이고 좋아요 알림 설정 많이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알림 설정? 예. 네. 예. 저희 유튜브 채널도 있고 팟캐스트에도 다양한 플랫폼의 채널이 있고 뭐 이미 잘 듣고 계시겠지만 인스타그램도 팔로우를 많이 해주십시오. 네네. 네. 뭐 이런 얘기 하고 싶었던 거죠? 맞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저희 애플 팟캐스트에 별점 5점 그리고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방송이 나가는 시점이 11일이잖아요. 네. 우리 이제 1주년이야? 11일이잖아요. 이번 주말이 지막스 1주년입니다. 아니 이게 지금 월요일 방송이잖아. 그러니까 화요일 방송이잖아. 그럼 우리 이 다음 거 녹음할 때 제가 보니까 지막스 첫 업로드가 24년 2월 16일이에요. 저도 16일 기억해요. 그래가지고 안 그래도 내가 곧 진짜 이제 금방 1주년이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우리 1주년 특집은 다음번 방송에서 하죠. 좋아요. 제대로.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기대할 만한 얘기야?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시고요. 네. 왜냐하면 저희가 이 1주년 방송을 어떻게 하자에 대해서 얘기한 바가 전혀 없는데 전혀 없습니다. 지금 기대해 주십시오 하길래 큰 기대는 하지 말아주십시오. 나름 혼자는 계획이 있는 건가? 계획 없어. 약간 되게 굉장히 당황스러운데요. 계획 없어. 예,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첫 번째 사연 넘어갈까요? 네. 첫 번째 사연, 오랜만에 TIFU, Today I Fucked Up 사연을 가져왔습니다. 오늘 지읒됐습니다. 이거네요. 창문 밖으로 스테이크를 던지는 바람에 지읒됐습니다. 스테이크를 왜 던져 밖으로? 제정신이야? 어젯밤 아내의 새 직장 상사인 엘리가 우리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가는 내내 아내는 엘리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새로 이직을 해서 직장 상사인 거야. 저는 코웃음을 치며 저는 항상 모두에게 좋은 인상을 남긴다고 했습니다. 아내의 상사인 엘리는 50대 싱글 여자이기 때문에 식사 자리에는 우리 셋뿐이었습니다. 우리는 술과 샐러드를 먹으며 대화를 이어나갔고 분위기는 정말 좋았습니다. 아내의 상사는 절묘한 타이밍마다 던지는 저의 농담들에 웃었고 아내는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이게 지금 집으로 초대한 건가요? 아니면 집으로 초대한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엘리는 오늘의 메인 디쉬인 크고 먹음직스러운 스테이크를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스테이크에 칼을 대자마자 보이는 거의 익지 않은 고기에 크게 실망했습니다. 거의 뻘건 이제 핏물이 쭉쭉 나왔나 보네. 그랬나 봐요. 말씀드리자면 저는 레어 스테이크를 많이 먹어봤습니다. 제 취향에는 미디엄이 더 좋지만 레어도 문제없이 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스테이크는 그릴을 스쳐 지나왔다고 해도 될 정도로 레어했습니다. 제가 노력만 했다면 소를 되살릴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고든 램지식 화법이죠. 그러게요. 좀 끔찍한데. 네. 물론 그러는 대신 저는 스테이크를 포크와 나이프로 깨작거리면서 어떻게 하면 이 스테이크를 먹지 않고 넘어갈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먹는 척만 하고 있었던 거지. 그쵸. 내가 채식주의자라고 할까? 아니야. 스테이크를 처음 봤을 때 너무 기대한 티를 냈어. 그 순간 호스트가, 그러니까 엘리가 디저트 준비를 하러 부엌으로 떠났습니다. 네. 화려한 다이닝룸 반대편에 있는 열려있는 창문이 보였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는 만화 전구가 켜졌습니다. 삐싱 하고 이제 아이디어가 떠오른 거죠. 좋지 않은데? 저는 언제 아내의 상사가 돌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빠르게 행동했어야 했습니다. 저는 손으로 스테이크를 집어들어서 육즙을 가볍게 털어낸 다음 열려있는 창문 한가운데로 스테이크를 완벽하게 던졌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창문은 열려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태어나서 처음 본 가장 깨끗한 창문이었습니다. 헐. 그 깨끗한 창문에 큰 날고기 덩어리가 들러붙어서 핏물을 흘리며 천천히 미끄러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미친 거 아니야? 완벽한 미디엄 레어 스테이크를 먹으면서 제가 처한 상황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던 아내는 저를 보더니 입을 쩍 하고 벌리고는 제가 마치 다른 행성에서 온 사람인 마냥 쳐다봤습니다. 그 표정은 천천히 이 행성에서 다시는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할 줄 알아 라고 말하는 악마 같은 표정으로 변해갔습니다. 아내의 상사는 스테이크가 창문에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를 듣고는 서둘러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창틀에 앉아있는 스테이크,
창문에 흘러내린 핏물, 나의 빈 그릇을 차례대로 보는 저를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쳐다봤습니다.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1분처럼 느껴진 3, 4초간의 정적이 이어졌고 저는 마침내 죄송합니다. 제가 좀 덤벙대요. 그러니까 고기를 썰고 있었는데 그게 미끄러졌어요? 아내에게 물어보세요. 제가 평소에 얼마나 덤벙대는지. 끝이 여보. 아내로부터는 어떤 도움의 손길도 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치울게요. 정말 말도 안 돼. 정말 죄송합니다. 두 여자 모두 제가 정신병원을 탈출한 사람인 것처럼 쳐다봤고 저는 제 냅킨으로 핏물을 여기저기 묻히고 다니면서 스테이크에서 먼지를 털고 제가 중얼대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제 변명이 먹히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저는 소심하게 자리로 돌아와 그 역겹고 차갑고 질기고 핏물이 흐르는 덜 익은 스테이크를 마지막 한 조각까지 씹어 먹었습니다. 헐. 그날 저녁 내내 저는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괜찮아 라고 딱 한마디를 한 후 저에게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충격적인데요. 이거 진짜일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게 진짜 같아요. 왠 줄 알아? 이 글이 히트를 치고 나서 아내가 자기 버전의 얘기를 또 올렸어요. 아 그래요? 있어요 여기? 보사해 오진 않았는데 내용은 거의 똑같아요. 뭐 아내의 관점에서 이제 그냥 본 거를 한 번 더 묘사한 건데 조금 다른 디테일들이 있긴 한데 뭐 거의 똑같아서 가져오진 않았어요. 근데 두 가지 이야기가 다 올라온 거 봐서는 진짜인 것 같아요. 참 이상한 사람이 많네. 아내의 글을 읽어보면 남편이 평소에 엉뚱한 짓을 잘 하긴 한대요. 근데 요거는 이건 좀 도를 넘었지. 그러니까. 그 또 아내의 걸 읽어보면은 베이스볼 스타일로 던졌다고 돼 있거든요. 이거 투수가 공 던지듯이 전력 투구를 한 거야. 업데이트 읽어주실래요? 사소한 업데이트가 있어요. 아내한테 드디어 처음으로 괜찮아 라고 말한 이후에 첫 의사소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며칠간 말도 안 한 거야. 말도 안 하지. 당연히 나 같아도 말 안 하지. 아내는 출근했고 문자로 저에게 이렇게 보냈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어. 엘리와 함께 네가 얼마나 멍청한 놈인지에 대해 얘기하면서 많이 웃었어. 이번 사건으로부터 평생 자유로워질 수 없다는 것만 알아도 사랑해 이 멍청아. 아이 다행이다. 해피엔딩이라 다행이네요. 그쵸. 엘리가 마음이 넓어요. 네. 아니 그리고 저는 이렇게 잘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왜? 왜냐하면 여기서 와이프의 역할은 그러니까 남편의 직장 상사가 아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와이프의 직장 상사이고 이 이상한 짓을 한 사람은 사실 본인 당사자가 아니라 내 남편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로 좀 한 번 이제 거리가 있고 그리고 여기서 이 와이프가 이제 상사한테 가가지고 내 남편이 평소에 얼마나 멍청한 놈인지 잘 얘기하면 돼. 그러면 좀 뭐 화가 잘 쉽게 누그러들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잘 해결하셨네요. 그렇게. 여기서 남편이 이 자기가 던졌던 스테이크를 끝까지 씹어 먹은 게 도움이 됐을까요? 저는 그거는 가산점이 뭐라 그래야 되냐? 정상참작. 정상참작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의가 가상하다. 근데 어떻게 이걸 던질 생각을 했지? 그 미친놈이네요. 아니 던지는데 성공해도 의문이야. 그 잠깐 사이에 스테이크를 다 먹었다는 거 아니야? 아니 그것도 말이 안 되고 밖으로 던지면은 그게 뭐 날아가던 갈매기가 채가겠어요? 그 마당에 떨어질 텐데. 근데 아파트였어. 이게 제가 번역하면서 빼먹었는데 네. 3층짜리 아파트의 3층이었대요. 그러니까 뭐 그래도 우리 집도 아파트인데 생각해보면 밖에 떨어져 있으면 스테이크 한 덩이가 떨어져 있는 게 보일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면 이제 누가 던졌는지 모르니까 좀. 그게 누가 봐도 내가 요리한 스테이크인데? 엘리는 알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네. 자기 집 앞에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막 그 또 창문 밖에 나가가지고 옆집 쪽을 향해가지고 던진 게 아니라 내 집 안에서 내 창문 밖으로 던진 거면은 딱 우리 요 아파트 요 유닛 밖에 떨어졌을 텐데 그러면. 제이님은 이런 적 있어요? 물론 스테이크를 던진 적은 없겠지만. 저는 스테이크를 던지지 않습니다. 네, 친구네 집에 초대받았는데 음식이 너무 맛없었던 적. 못 먹을 정도로 맛없었던 적은 없고요. 약간 뭐지 싶었던 적은 있어요. 그러니까 잘 먹었으나 그냥 맛은 별로 없었다 정도? 저는 생각나는 게 저희 친구네 집에서 네. 팥럭을 했잖아요. 네. 팥럭이라 하면은 혹시 모르는 분들을 위해 설명해드리자면 이제 각자 요리를 하나씩 준비해 와서 다 같이 나눠 먹는 걸 팥럭이라고 하는데 요즘 물론 한국에서도 많이 하겠지만 그거 우리 집이었어. 내 집이었지. 그랬구나. 그때 걔가 가져온 것이 그랬던 맞아요. 그래서 그 친구가 치즈 스틱을 구워왔어요. 제가 평소에 치즈 스틱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와 치즈 스틱 이러고 신나가지고 룰루랄라 집어왔는데 한 입 딱 베어무는 순간 아차 싶은 거야.
세상에서 처음 먹어보는 맛이었어. 아니 그게 맛이 일단 있고 없고를 떠나가지고 돌덩이 같았어요. 치즈 스틱이. 너무 놀랐어. 신나게 베어 물었는데 약간 깡 소리 나면서. 근데 어쨌든 그 치즈 스틱 하나는 꾸역꾸역 먹었던 기억이 나요. 맞아요. 저는 다 안 먹었어요 그거. 같은 치즈 저도 그걸 보자마자 왜냐하면 얘가 이게 치즈 스틱 같은 거는 사실 오븐에서 간 나와서 따끈따끈할 때 먹어야 맛있는데 맞아요. 이 친구가 집에서 오븐에서 미리 구워온 거예요. 근데 그 치즈 스틱은 그 문제가 아니었어. 그런가? 좀 저 세상의 맛이 났어. 그랬어요? 그거 직접 만든 거였어요? 직접 만든 거였어. 그래? 그 시판이 아니라 맞아요. from scratch 자기가 한 거래? 그랬구나. 그 친구가 전적이 화려해가지고 김치 담갔다가 썩었다 그러고 김치가 어떻게 썩지 이랬는데 보통 발효가 먼저 될 텐데. 그래가지고 뭐가 없어서 안 넣었더니 썩었어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 그리고 제가 요리를 했는데 거의 손에 안 댄 경험이 있어요 친구가. 그때는 그 부부 둘이 왔을 때? 둘이 왔을 때 우리 콩보를 했는데 거의 안 먹더라고요. 근데 저희 둘은 잘 먹었거든요. 맛이 평소보다 안 되진 않았는데 뭔가 입에 안 맞았나 봐. 거의 손에 안 대더라고. 근데 그 경우는 둘이 그냥 되게 양이 적은 것 같았어요. 아니야. 그런 사람들이 아니야. 그래? 그래가지고 그날 되게 좀 속상했었죠. 뭔가 그런 게 있었나 보다. 그러면은 그분들은 좀 이렇게 집밥 같은 것보다는 나와서 먹는 걸 좋아한다든가. 아니 그런 것도 그런 거고 뭔가 좀 더 이렇게 대접용 요리 약간 플레이팅도 되게 예쁘게 돼 있고 좀 양식 스타일의 이런 거를 기대하셨던 게 아닐까요? 혹시? 글쎄요. 그냥 매운 거 안 좋아했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콩불 맛있었는데. 맛있긴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너무 집밥 서민 요리 같은 느낌이라 그냥 우리가 이제 그때 저희가 나름 살해한다고 맞아요. 고양이 봐줘서 고맙다고 집에 한번 그 전이었는데. 근데 이 맛에 그러니까 그런 취향의 차이였으면은 먹긴 했을 텐데 아예 거의 안 먹었어가지고. 그래? 그 정도였어? 아니 그래도 한 그릇은 먹었는데. 그랬나? 밥 한 그릇은 먹었어. 진짜 조금 먹긴 했는데 근데 그때 복숭아님이 되게 속상해하셨던 게 전 기억나요. 근데 전 막 3그릇 먹었나 이랬거든요. 그게 유일하게 실패한 초대였어. 미국 살면서. 아무튼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분들은 창밖으로 던지진 않더라고요. 그럼요. 근데 복숭아님 이 남편의 입장이었다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어렵다. 딱 나왔는데 스테이크가 핏물이 뚝뚝 흘러. 저는 그냥 조용히 안 먹었을 것 같아요. 그래요? 비슷한 경험 있죠. 제이님이랑 결혼하기로 했을 때 제이님의 전 상사이신 분에게 식사를 얻어 먹었는데 제가 조개류를 전반적으로 안 좋아하는데 그중에서 새조개를 제일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은 새조개를 먹고 크게 탈이 난 적이 있어가지고 물론 좋은 음식이고 많은 사람이 좋아하시는 음식인 건 아는데 새조개를 한국에서 특히 못 먹어요. 특히 못 먹는데 그날 무슨 메뉴를 먹을지 미리 얘기를 안 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집이 있다고 이제 저희를 데려가셨는데 딱 새조개를 시키시더라고요. 네, 그 제일 비싼 거였어요. 제일 비싸고 좋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좋은 거라고 사주신 거였어요. 죄송한 마음에 제가 새조개를 딱 하나 먹고 그날 밑반찬으로 때웠습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놀라운 점은 저는 복숭아님이 그걸 그렇게 안 먹은 줄 몰랐어요. 왜냐면 새조개를 걸신 들린 듯이 내가 너무 맛있더라고. 막 너무 잘 먹어서 막 이런 게 있어요. 막 그때 이제 제 예전 이제 한국에서 회사 다닐 때 모셨던 이제 사장님이 사주셨던 건데 막 뭐 감사하기도 하고 또 막 결혼식 그때 이제 못 온다고 못 온다고 하면서 축의금을 따로 주셨나 아니면은 뭐 그냥 그때 그렇게 밥을 사주셨나 이러니까 사실 저는 감사하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걸신 들리는 듯이 먹고. 또 다 잘 먹으니까. 제이님이 잘 드신 덕분에 제가 안 먹고 깨적거리는 게 티가 안 났습니다. 근데 진짜 그리고 저는 복숭아님도 되게 칭찬하고 싶은 게 그때 그러니까 복숭아님이 깨작거리지 않았어요. 되게 잘 먹었는데 정말 그 새조개만 안 먹었던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몰랐지. 그때 그 새조개 먹고 막 밥에다가 이제 비벼 먹을 수 있게 뭐 보릿물인지 아니면은 뭐 녹차물인지 이런 것도 같이 나와가지고 막 보리밥이랑 이렇게 막 다 비벼 먹고 했거든요. 그거 다 드셨어요, 복숭아님이. 보리밥은 괜찮았어. 다 먹었어요. 그러니까 밑반찬이라 해가지고 열심히 잘 먹었기 때문에 내가 몰랐던 거야. 내가 아무리 그래도 앞에 제가 옆에 앉아 있었나? 앞에 앉아 있었나? 맨밥 한 입 크게 넣고 우물우물 씹고 있었던 적도 있어요. 진짜? 티 안 내려고. 어떡해. 그랬구나. 근데 우리 둘이 나란히 앉고 사장님 앞에 앉아 계셨나? 맞아요. 그러면 사장님은 조금 아셨을 수도 있어요. 아셨을 수도 있겠다. 근데 어쩔 수 없죠 티 안 내려고 노력 많이 했습니다. 저는 몰랐으니까. 저는 제가 잘 먹었으니까 됐죠.
제이님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저라면 그냥 얘기할 것 같아요. 스테이크가 아니거든. 미안한데. 그리고 저는 약간 의아했던 게 보통 이렇게 스테이크를 준비하면 글쎄요, 뭐 굵기를 물어보죠. 굵기를 물어볼 수도 있고 미리 물어볼 수도 있고 이렇게. 근데 안에 스테이크는 미디엄 레어로 나왔다는 거 보니까 물어보긴 그냥 하지 않았을까요? 그건 아닐 것 같고 제 생각에는 그냥 일반적으로 미국 사람들은 이제 미디엄 정도면 잘 먹으니까 미디엄으로 구워서 나온 게 아닐까. 하긴. 그냥 우리나라 분들은 이제 어르신들은 레어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경우 많고. 우리 엄마 무조건 웰던. 막 전 웰던 어떻게 먹지 싶은데 막 휴지 씹는 것 같아요. 근데 아니 아무리 잘하는 스테이크 집에 가도 웰던은 진짜 찔려요. 맞아요. 퍽퍽하고. 네, 퍽퍽하고 육즙이 다 빠져나가가지고 퍽퍽하고. 근데 엄마는 그걸 먹더라고요. 저는 미디엄이나 미디엄 레어도 먹는데, 근데 여기서는 어쨌든 일단 이 남편이 자기가 비건이라고 얘기할까라고 말하는 거,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부터도 보통 이게 제가 미국 집인가 약간 그러니까 미국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했어요. 미국에서는 이렇게 호스팅을 할 때, 그러니까 엘리가 뭘 어떻게 해줄까 이렇게 안 물어봤던 거니까 그냥 얘기해서 미안한데 나는 조금만 더 익혀주면 좋겠다. 레어는 그리고 못 먹는 사람이 레어는, 있으니까. 네, 그쵸. 못 먹는 사람도 있으니까 미안한데 내가 레어는 잘 못 먹는다. 이렇게 해가지고 부탁했으면 그게 오히려 뭐 그쵸. 기분 상할 일이 전 전혀 아니었을 것 같거든요. 어떤 방법이든 간에 창문으로 던지는 거는 그건 좀 미친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직장 상사가 쿨한 분이긴 해요. 네, 그렇죠. 나 같으면 너무 화났을 것도 같은데. 어쨌든 그날 저녁 식사도 잘 마무리했다 그러고. 그리고 나는 막 어떻게 내가 요리한 거를 이렇게 던져서 버릴 생각을 하지 막 이런 뭔가 정서적으로 이렇게 그 심정적으로 괘씸한 것보다도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지? 아니 이 창틀에 이제 pit물이 흐르고 창문은 쉽게 닦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창틀에 핏물이 흐르고 그 창문 유리와 창틀 사이를 막아놓는 그 하얀색 실리콘 코킹에다가 핏물이 스며들고 혹은 밑에 카펫이야. 밑에 카펫이야. 혹은 창틀이 나무야. 막 흰색 나무야. 뭔가 그런 거. 그리고 그 뭐 창틀 바로 밑에 막 패브릭 소파가 있어. 뭔가 지금 그런 생각을 해보면 전 너무 용서가 안 돼. 그게 용서가 안 되지. 근데 이거 뭐 묘사한 걸로 봐서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호플리 아닌 것 같죠. 잘 닦았겠죠. 네. 그래도 진짜 Love You Moron 이렇게 한 거 보니까 너무 잘 풀려서 다행입니다. 스테이크를 던지지 마세요. 네. 자, 다음 사연 읽어볼게요. 네. 약혼한 이후 태도가 돌변한 약혼녀와 파혼한다면 제가 나쁜 놈일까요? 이것도 남자 사연입니다. 사연이 조금 길어요. 네. 32살 남자인 저는 한 달 반 전에 2년간 사귄 30살 여자친구 샤론에게 청혼했습니다. 샤론은 손가락에 반지가 끼워지자마자 태도가 180도 돌변했습니다. 우리가 사귀는 동안 우리는 정말 잘 맞았고 적어도 우리가 같은 믿음과 도덕관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7주 전 저는 샤론에게 청혼했고 그녀는 받아들였으며 그날은 우리 인생 가장 행복한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채 지나기 전에 샤론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저는 샤론의 친구들을 전부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집에 돌아와 보니 처음 보는 여자 6명이 있었고 샤론이 저를 그들에게 소개시켜줬습니다. 저는 왜 샤론이 지금까지 저를 이 친구들에게 소개시켜준 적이 없는지 궁금했습니다. 샤론은 우리 사이가 확실해진 후에 자신의 이너서클에게 소개하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이건 이상했습니다. 심지어 그녀들은 주중이었는데도, 그러니까 아직 주말이 아닌데도 저의 와인렉을 완전히 동내고 있었습니다. 샤론은 저와 살림을 합치지는 않았지만 매일같이 저의 집에 왔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서 동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같이 한 거죠. 그럼에도 저는 그들이 저의 로제 와인 4병을 비운 후에야 떠났을 때 정말 무례하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샤론에게 주중에 갑자기 손님을 부르는 일에 대해 얘기하려 했지만 샤론은 별일 아닌 것으로 치부했습니다. 그 후로 샤론은 그 친구들과 여러 번 놀러 왔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을 저의 집으로 데려올 때는 그중 2번은 예고 없이, 한 번은 저를 만족시키기 위해 라고 하면서 예고하고 데려왔습니다. 와우. 그 친구들은 저를 집사 취급했습니다. 빈 와인잔을 흔들며 리필을 해달라고 하면서요. 이런 일이 4번 있은 후 저는 와인렉을 잠그겠다고 했습니다. 샤론은 저를 재미없다고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상황들이 더 악화됩니다. 샤론은 저와 자기 친구들의 시작이 좋지 않았다며 좋은 레스토랑에서 다 같이 식사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일단 저는 갔지만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 친구들은 제 인생, 제 집, 제 직업에 대해 캐물었고 제가 묻는 질문에는 회피하며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오케이.
그 6명의 친구들이 현대의 남녀관계와 질투에 대해 얘기하기 시작했을 때가 제일 안 좋았습니다. 친구 중 한 명은 폴리아모리나 전 연인과 친구로 지내는 것 같은 저와 샤론 사이에 이미 합의가 끝난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꺼냈습니다. 폴리아모리는 다자연애입니다. 다자연애죠. 네. 네. 여러 명이 여러 명과 네. 결혼하는 거죠. 네. 결혼은 아니고 뭐 연애를 하는 거죠. 어쨌든. 충격적이게도 샤론은 우리가 그런 일들에 대해 너무 섣부른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한 달 전에 그녀가 했던 말이랑은 180도 다른 말입니다. 그 당시 샤론은 당연히 결혼은 일부 일처제가 오르며 전 연인과 친구로 지내는 것은 안 된다고 했었습니다. 오케이. 가장 최악은 계산서가 나왔을 때입니다. 샤론은 계산서를 하나로 달라고 했고 그 계산서를 저에게 들이밀었습니다. 저는 지금 장난치는 거냐고 했고 우리는 말다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저는 제 목만 내려놓고 나왔습니다. 나머지는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그 후로부터 샤론은 저를 독하고 연약한 사람이라고 불렀고 제가 따져 물을 때마다 그냥 회사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 짓을 했다며 사과했습니다. 미친 것 같습니다. 우린 아직 결혼 계획을 세우지도 않았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 출근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현관문 CCTV 알람이 울렸습니다. 앱을 켜서 확인해보니 샤론과 6명의 친구 중 한 명이 저의 집에 들어가고 있었고 잠시 후 제 골프채들을 가지고 나가는 모습이 찍혔습니다. 그 골프채 세트는 아버지로부터의 선물이었고 가격도 상당히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저의 허락도 받지 않고 제 골프채를 친구에게 빌려주는 모습에 저는 열이 받았습니다. 저는 곧바로 샤론에게 전화를 해서 당장 골프채를 되돌려 놓으라고 했습니다. 샤론은 내 친구의 남자친구에게 빌려주기로 했었잖아. 기억 안 나? 라고 하면서 가스라이팅을 시도했습니다. 저는 골프채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이것은 심각한 범죄라고 했고 1시간 이내에 되돌려 놓지 않는다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했습니다. 샤론은 계속해서 제가 빌려주기로 했었다고 말했지만 저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만하라고 했습니다. 45분 후 샤론과 친구가 골프채를 가지고 돌아왔고 그 친구는 골프채를 두고 나가는 길에 카메라에 대고 가운데 손가락을 날렸습니다. 집에 돌아와 보니 샤론의 친구가 거실 바닥에 골프채들을 패대기 쳐놓은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샤론은 저더러 독하다고, 그러니까 톡식하다고 다시 얘기하려 했지만 저는 닥치라고 했습니다. 저는 샤론이 이런 사람인 줄 알았더라면 청혼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샤론은 패닉하는 것처럼 보였고 자기가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랬다고 한 번 더 말했지만 저는 더 이상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저는 샤론에게 열쇠와 반지를 반납하라고 했고 이번 주말에 우리 관계에 대해 다시 얘기하자고 했습니다. 샤론은 울며 파혼하지 말아달라고 저에게 빌면서 자신이 스트레스를 받았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주말에 얘기하자고 했고 샤론은 마침내 포기했습니다. 저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샤론이 떠나자마자 집에 열쇠를 바꿨습니다. 샤론은 그때부터 저에게 끊임없는 문자들로 사랑 고백과 사과를 했고 자기가 분위기에 휩쓸렸다. 가까운 친구들에게 저를 자랑하고 싶었다 라고 했습니다. 그 가까운 친구들이 저에게 매일같이 독하고 톡식하고 연약하다고 문자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샤론에게 어울릴 만큼 남자답지 못하다고도 했습니다. 이 친구들이 남자친구 이 쓰니의 연락처를 어떻게 알고 보내는 거죠? 샤론이 알려줬겠죠. 예. 다른 방법이 없지 뭐. 예. 지난 2년간 샤론을 알고 지냈던 친구들은 돌변한 샤론의 모습에 믿기지 않아 했습니다. 뭔가 놓친 게 있는 것 같다고도 했습니다. 제가 무언가를 빼놓고 말하고 있는 거 아니냐고도 했습니다. 이렇게 돌변한 모습을 보니 제가 무슨 일을 한 것이 분명하다고요. 하는 게 사연의 전부입니다. 기가 막히죠. 상황이 너무 말이 안 되니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다. 다른 친구들은 이 뮤추얼 친구들이 많았나 봐요. 다른 친구들은 네가 뭐 잘못한 거 아니냐. 너무 사람이 확 바뀌었으니까. 아까가 아니라 이제 지난 회차에 그 결혼식 사연, 그 결혼식 들러리 사연 있잖아요. 그거 사연을 읽었을 때 복수아님 반응 같은 거지. 아, 그렇죠. 이렇게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럴 리가 있냐. 뭔가 비하인드 다른 게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친구들이. 근데 요즘 레딧을 읽으면서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건데 이 가부장적인 남성상, 여성상 이게 거기에 빠져 있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여자도 그렇고 남자도 그렇고. 이것이 다 정권의 문제다. 근데 이게 정권이 바뀌기 전부터 틱톡에 이런 게 유행해가지고 남자는 막 나는 알파다, 알파 메일이다 이러면서 이런저런 짓을 하는 것은 베타나 하는 짓이다 이러면서 또 여자들도 또 나의 남자가 되려면 나를 지켜줄 수 있는 남자가 뭐 이런 것들이 뭐 좀 유행해가지고 좀 많이 보입니다. 신기하게도. 그래요. 제 추측은 그래서 이 샤론도 그런 거에 휩쓸려가지고 6명이서 어디서 나온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심지어 나는 진짜 친구가 아닐 거라고도 생각을 해. 예? 인터넷 친구거나. 네. 그래가지고 자기 남편이 될 사람을 시험해보고 싶었던 거야. 혹시 그런 자기가 원하는 남성상에 막 맞는지 쿨하게 돈 팍 내고 가고
그래서 이 친구들이 막 욕하는 것도 남자답지 못하다고. 제가 음. 그 번역은 연약하다고 했지만 원문은 fragile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남자답지 못하다는 말이죠. 그것도. 네. 계속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 봐서는 뭔가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해봅니다. 아 이거 뭔가 너무 그 비하인드를 좀 알고 싶다 진짜. 업데이트가 있는데 비하인드가 결국 안 나와요. 업데이트가 그래요? 그냥 샤론을 불러가지고 이 친구들이 워낙 자기를 안 믿으니까 친구들과 다자대면을 해요. 네. 샤론을 집에 불러가지고 친구들 한 3명이 더 있는 상황에서 막 대질신문 같은 걸 하는데 네? 뭐 샤론이 처음에는 가스라이팅을 하다가 이제 말이 오순이 점점 생기니까 그냥 빌기만 하고 6명의 정체가 뭔지는 끝내 안 나와요. 그냥 그렇게 파혼하고 끝났다가 결말이에요. 아, 이 6명의 정체가 안 나와? 그것도 희한하네. 근데 또 하필 또 6명이야. 시니스터 6. 뭘까? 너무 궁금하죠. 너무 궁금하네. 특히 골프채 세트 가져가는 거는 절도지. 그렇죠. 근데 뭔가 이 여자가 이건 그냥 글을 읽으면서 쭉 든 생각인데 이 쓰니가 일단 부자인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일단 부자인 것 같고 그러니까 여자가 이제 뭐 잘 잡았다. 약간 그러니까 이게 뭐 심하게 막 처음부터 공사를 쳤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야, 이 잘 물었다 이런 느낌으로 하고 근데 반지기를 받았다 이제 그러니까 다 잡은 물고기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자기의 본성을 좀 드러내고 좀 더 이제 과시적으로 이 친구들 앞에서 그러니까 약간의 남자를 시험하는 것도 있고 부자니까 이런 거는 당연히 하겠지 약간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나랑 결혼할 거니까 이제 내 미래 예비 신랑이니까 약간 이런 식으로 막 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은 드는데 근데 뭐 이거는 참 희한하네요. 업데이트에 나온 내용인데 네. 이 친구들이 먹은 와인이 4병인데 500불이 넘는다 그랬거든요. 비싼 와인을 그냥 집에 쟁여놓고 있는 사람인 거야. 와인 렉에다가. 그리고 일단 와인 렉을 잠글 수 있다는 것도 좀 놀라워요. 그러게. 그 잠기는 렉이 또 있나 보지. 그러니까요. 보통 이제 집에 가정용 와인 냉장고 같은 거 생각해 보면은 잠글 수 있는 구조가 아닌데. 근데 그쵸. 이제 업소용 그런 거 좀 제대로 된 막 수십 병 넣을 수 있는 뭔가 그런 건가 보죠. 근데 2년 동안 그러면 본성을 어떻게 숨겼을까요? 난 그게 참 신기해. 그러니까 그것도 좀 신기하고 의아하고 이게 뭘까? 아무튼 그런 사연이었습니다. 너무 미스테리가 많아가지고 너무 미스테리가 많네요. 얘기할 거리가 좀 적네. 이게 뭘까 도대체. 아니 이 카메라에다 대고 빡큐를 날렸다는 이걸 보니까 그냥 든 생각인데 제가 엊그제 만나고 온 친구가 고양이를 키우는데 이제 거기도 부부가 휴가를 가면서 같은 그냥 동네에 사는 고등학생한테 고양이를 며칠만 봐달라고 이제 부탁을 했대요. 여고생인데. 근데 여기 미국은 이제 동네 뭐 이제 하우스들이 이제 쭉 모여있는 한 마을 단위로 이렇게 있으니까 저희가 교회에 살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 마을 내에서 사람들이 그냥 이웃 사촌처럼 뭐 알고 지내기도 하고 그 마을 안에서 이제 고등학생들이 그냥 자기 용돈벌이로 뭐 옆집에 가서 심부름 해주고 돈 좀 받고 이렇게 펫시팅 해주고 돈 받고 이런 일이 왕왕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 친구도 그 여고생이 이제 그 마을 안에 우편함에다가 다 이제 그 전단지를 넣고 다녔대요. 나 어디에 사는 누군데 뭐 아무거나 어떤 종류든 간에 간단한 심부름 해줄 수 있다. 한 시간에 몇 불 이렇게 해가지고 연락처를 써놓고 했다는 거예요. 귀엽다. 너무 귀엽잖아. 그래가지고 이 언니가 그 친구를 불러가지고 야 그러면은 너가 하루에 2번 그러니까 집이 바로 뭐 옆집이었나? 막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하루에 2번 30분씩 와가지고 고양이랑 그러니까 똥 치우고 밥 주고 이거 하고 잠깐만 놀아주고 가달라고 하고 이제 돈도 이 친구가 먼저 제시한 그 시급보다 돈을 좀 더 이제 높게 했대요. 하루에 2번 오는 30분씩 2번 오는 거니까. 근데 그래가지고 한 3일인가 4일인가를 부탁을 했는데 뭐 시간도 딱 제 시간에 정확하게 맞춰서 딱 오고 잘했대요. 잘했는데 마지막 날 이 친구가 자기 친구들을 데리고 집에 왔다는 거예요. 이런. 근데 너무 웃긴 게 그 친구들을 데리고 이 집에 와가지고 막 집에서 파티를 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고양이 보여주려고 온 것 같대요. 그 언니 말로는. 이걸 어떻게 알았냐 했더니 집에 이제 보통 저희 집도 그렇고 고양이들 강아지나
그 동물 키우는 집에는 펫캠이 다 있잖아요. 그렇죠. 아기 있는 집에도 다 그 아기용 베이비캠 같은 게 다 있고. 근데 이제 그 집에도 펫캠이 있는데 얘기를 안 했대요. 그러니까 얘가 모르고 있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당연히 그러면 안 되지만 어쨌든 친구들 다 여자애들 한 3명이랑 같이 여고생들이 이렇게 띠띠띠띠 이렇게 들어왔는데 그 들어와가지고 뭘 했는지 모르겠지만 금세 펫캠에 이제 잡혔대요. 근데 그 중에 다 같이 펫캠을 발견하고 펫캠 앞에서 이러고 너무 놀란 표정이 다 녹화가 된 거야. 그래가지고 바로 펫캠이 있는 걸 알아채고 이제 바로 나갔대요. 그래서 귀엽다. 뭐 언니랑 이제 그 남편이랑 뭐 특별히 그걸 막 어깨서 하지도 않아 뭐라고 하지도 않았대요. 그냥 이제 뭐 그 잘 해줬고 바로 또 뭐 옆집에 애고 하니까 그냥 뭐 사고 친 건 아니고 그래가지고 그냥 뭐라고 하진 않았다는데 이제 그 펫캠에 찍힌 사진을 보여줬는데 진짜 여고생들 3명이 너무 놀란 표정으로 이러고 카메라에 찍혀 있는 거야. 아니 나는 나한테는 없어. 언니가 그냥 나한테 보여줬지. 그래가지고 이러면서 찍혀 있는데 겨울이니까 막 다 털모자랑 패딩 입고 이렇게 해가지고 찍혀 있는데 너무 웃기더라고요. 귀엽다. 그거는 그 정도는 귀엽지. 근데 뭐 저는 법을 잘 모르지만 네. 카메라 녹화에 대해서 되게 예민해가지고 아마 녹화를 하고 있으면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주는 게 아마 법적으로 세이프 할걸요? 그럴 수도 있죠. 저희는 그리고 저희 집에는 펫캠이 2개가 있는데 둘 다 되게 이걸 모를 수 없는 위치에 그냥 딱 있기도 하고. 저는 펫시터 그래서 불렀을 때 뭐 너를 감시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이러면서 얘기를 하죠. 카메라가 있다고.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게 펫캠이라는 게 켜놓고 다니면은 그 동작 감지를 해가지고 카메라가 따라서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는 펫시터 부르면은 이제 지금은 이제 워낙 저희 집에 이제 여러 번 같은 분이 오셔가지고 잘 아는데 우리 집의 시스템을 잘 아는데 처음에 이제 얘기할 때 말씀을 드렸었죠. 펫캠 2개가 네가 움직이면은 너를 따라가지고 카메라가 움직일 텐데 얘가 그냥 원래 그런 거니까 신경 쓰지 말고 그냥 할 일 하고 가면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고 그분도 이제 고양이 키우는 분이라 아예 당연히 뭐 이해하지 이러면서 카메라 뭐 있는 거 알고 뭐 나 신경 안 쓴다 뭐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고 뭐 그랬죠. 근데 여고생들 너무 귀엽다. 너무 웃기죠. 여러분들 생각 어떤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네. 막둥이 여러분, 오늘의 지막설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 주변에도 친구들, 우리 막둥이 친구들 많이 만들어주세요. 저희가 지막설을 꾸준히 해나가는 동력이 됩니다. 저희 인스타그램도 팔로우 해주세요. 아이디 지맥스캐스트, GMAXCAST입니다. 저희 팟캐스트는 유튜브, 애플 팟캐스트, 팟빵, 네이버 오디오 클립, 스포티파이, 그리고 플로우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더욱 흥미진진한 사연을 찾아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